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또 라이브로 못하고 일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일 있나 여러분들 걱정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별일은 없고요. 저희 집안에 어르신 한 분이 좀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 관련돼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유튜브 좀 게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은 좀 슬로우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월요일 날 이렇게 녹화가 됐던 아니면 라이브로 했던 월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는 꼭 찾아뵙도록 하고요. 나머지 비디오 영상들은 되도록 제가 뭐 아이디어 있을 때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한번 시작 한번 보면은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저번에 이게 만들었던 건데요. 그 중에 이제는 뭐 로에서 좀 빠져나온 것 같으니까 지금 요 now라고 써 있는 숫자를 제가 넣은 겁니다. S&P 4514, 나스닥 14,000, 유로 4,300, 니케이 33,000, 코스피 2,488,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70, 제가 좀 전에 넣은 거거든요. 지금 일요일 날 저녁이고요. 그리고 유로가 1.092, 달러 이엔이 149.6, 원 달러가 지금 1295, 그다음에 2년짜리 US 트레저리가 4.89, 10년짜리가 4.44, 3년짜리 우리나라 국채가 3.69, 10년짜리가 3.81. 그래서 딴 거보다도 우리 그 2022년에 제일 바닥이었던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이 칸이거든요.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어, 지금 결국은 S&P는 22년 바닥에서 23%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거꾸로 빼놨으니까 23%, 나스닥은 28% 올라왔고요. 유로는 25%, 니케이는 24%.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온 거죠. S&P보다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S&P보다 유로가 조금 더 오르고 뭐 니케이가 조금 더 올랐지만 거의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좀 섭섭하게 올랐죠. 14% 정도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2135가 바닥이었는데 지금 2488, 그러니까 14%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뭐 절반은 아니더라도 한 60%밖에는 코스피가 좀 못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달러를 보면은 달러는 114.5였던 게 99.3이니까 한 10% 정도 달러가 오른 거거든요. 유로 달러는 13% 정도 오른 겁니다. 0.953이 지금 1.09가 됐으니까 제가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꿔서 일부러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10% 정도 올랐고 어, 내린 거죠.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환율은 22년에 그 난리 났을 때보다 지금 달러가 강세가 덜한 거죠. 10% 정도 덜한 거고 유로는 13% 정도가 이제 그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움직인 거고, 얘는 거의 비슷해요. 152가 149가 됐으니까 뭐 2%밖에 변화가 없는 거죠. 달러가 2%밖에 약세가 안 된 거고, 불과 뭐 하루 이틀 전에 이거 151점 얼마였잖아요. 그리고 원 달러를 보면 12%거든요. 그러면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전 드냐면, 주식은 일방적으로 한국만 좀 덜 올랐는데 달러는 외환은 114에서 103 내려온 것만큼 1445원에서 1295원까지 잘 따라 내려왔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내려왔죠. 유로가 물론 13%지만 우리가 굉장히 오히려 달러 전체적인 인덱스보다 더 강하게 내려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외환이 좀 강했다 이렇게 봐지고, 특히 예나하고 비교해 보면 옌 쪽은 예나가 지금 152가 149가 된 거니까 옌이 강해졌는데 2%밖에 안 강해진 거에 비해서 원화는 12%가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환율은 비교적 글로벌보다 오히려 더 원화가 더 강세가 됐는데 주식은 뭐 한 60%밖에 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중간에 왔다 갔다 엄청 했지만 결론만 보면은 22년 로에 비하면은 그때 4.76이었던 게 지금 4.89니까 뭐 조금 오른 거죠. 이게 마이너스로 써 있는 게 이제 올랐다는 뜻인데 그 부호는 그냥 알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년짜리는 4.32였던 게 결국은 지금 4.44니까 이것도 한 10bp 정도 좀 이자율이 더 올라 있는데, 한국 거를 보면은 그때 3년짜리는 4.51, 10년짜리는 4.65였던 게 지금 이 수준에 있으니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달러 쪽은 오히려 조금 올랐으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한 1% 정도가 변했습니다. 결국 원화 이자율이 더 1% 정도 달러에 비해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또 그 마켓이 로인돼서.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야, 원화 이자율은 1% 정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내려왔는데 환율은 오히려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우리가 약해지면은 외환이 해외로 나가서 FX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지난 1년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외환 시장만 강하고 나머지 시장은 오히려 뭐 이렇게 움직였다. 뭐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뭐 약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특징적인 현상은 한국과 관련돼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하는 건 좀 이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볼 거는 제 포지션. 저 그동안 저기 뭐야 좋아져 가지고 이제 플러스 났습니다. 제가 아직 갖고 있는 포지션은 제가 에쿼리 4개 갖고 있고 주식 선물 그다음에 본드로 10년짜리 5개 갖고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이 325하고 106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 가지고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해도 한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 터졌었는데 이제는 한 2,700만 원 정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뭐 주식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좀 들고 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만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은요. 차트로 한번 보면은 제가 요게 US 500이니까 이게 S&P거든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면 와 지금 뭐 한 주, 두 주, 세 주니까 뭐 4,100에서 이렇게 쫙 올라온 거잖아요. 4,100에서 4,500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자율에서 뒤집힌 거죠. 이자율에서 이제 페드가 더 이상 이자를 올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페드가 계속 올리는 분위기에서 일단 뭐 올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올리는 쪽보다는 언제 내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편해진 것이고 뭐 그거는 달러 10년짜리 장기물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페드에서 먼저 10년짜리 장기 이자율이 움직였으니까 뭐 우리 별로 조금밖에 안 올릴래 정책금리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갔고 실제로 그 이후에 모든 뭐 CPI라든가 PPI 뭐 고용 모든 숫자가 페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코스피도 한번 보면은 코스피도 사실은 2300 밑으로 깨졌다가 뭐 요렇게 쫙 오른 거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 공매도 그랬다 다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 거니까 요거 두 개는 무시하시면은 여기서부터 S&P처럼 이렇게 쭉 차분하게 좀 올라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주식이 뭐 그렇게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크게 변한 게 뭐냐면 그 이자율에 관련돼서 미국의 정책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여기서 갑자기 폭락을 하고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쪽도 10년짜리 미국 국채가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국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로 다시 5%뭐 가기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5% 간다면 그때는 한번 볼까요?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 보면은 다시 5%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예전부터 보면은 4.35가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벨도 다 와가는데
US 트레저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US 트레저리 관련된 걱정들은 결국 그 US 트레저리의 리퀴디티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고 오히려 US 트레저리 관련돼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US 트레저리 관련돼서는 리퀴디티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계속해서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페드는 QT를 하게 되면은 채권을 팔고 달러를 갖고 들어갈 거잖아요. 달러 캐시를. 그러니까 US 트레저리가 마켓에서 많이 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US 트레저리 잘 안 사고 일본이 문제가 생기면 US 트레저리는 누가 살까야? 뭐 이런 걱정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은 뭐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US 트레저리는 그야말로 리퀴디티가 충분한 시장이고 최근에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런 조그마한 문제들보다는 US 트레저리 시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문제는 좀 적을 것이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이자율도 좀 내려온 쪽으로 간다면 한국 이자율도 뭐 그렇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이자율 내려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지금 집값이나 이런 뭐 좀 정치적인 문제로 좀 버티고 있는 거지 원달러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자율을 빨리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딩 아이디어로는요. 저는 좀 강하게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옌입니다. 원옌이 진짜 많이 움직였잖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원옌이 지금 얼마 전에 뭐 이게 지금 하루짜리니까 지금 8.5까지 갔다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옌 제가 좀 늘려볼게요. 제가 한 달짜리로 볼게요. 옛날 것까지 쭉 나오는 건데 원옌은 이렇게 보지 말고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면은요. 뭐 여기는 옛날 얘기니까 여기는 뭐 잊어버린다고 쳐도 그 2008년에 금융위기 났을 때 그때 7.5쯤 있던 게 금융위기 나면서 16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 된 겁니까? 그냥 2배가 됐네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전에는 요 98년에 요때가 또 7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8.5까지는 이미 갔었고 8, 7.5 뭐 안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글쎄요. 달러엔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예엔이 약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자율을 네거티브로 쭉 해온 거잖아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페드가 금리 그렇게 올릴 때 거의 0%에서 5.5까지 올리고 뭐 ECB도 올리고 뭐 한국도 올리고 다 올릴 때 일본은 안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옌이 약세가 되어 온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약세가 되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 이자율에 대한 지금 가장 큰 관측은 한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그 마이너스 정책은 못할 것이고 이제 좀 올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예측하고 있고 뭐 일본은 포워드 커브라는 게 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예나의 약세가 이게 거의 끝무렵이 아닌가. 그 다음에 펀더멘탈로 간다 그러면은 뭐 165 정도는 이미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골드만삭스가 165 간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달러엔이. 근데 150에서 못 가는 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도 그 개입 한번 나오니까 한번 달러엔 다시 한번 볼까요? 일본은 개입을 워낙 무식하게 나오니까 사실 개입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이게 이건 너무 길고 다시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하루짜리로 하면 여기서 작년 1년 전에 우리 제일
주식시장 제일 나쁠 때 그때 이거 개입이거든요. 이게 개입을 해서 147엔가 나와가지고 137까지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10엔을 빼니까 7% 빠지는 거거든요. 7%면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뭐 개입이 나올까봐 사실 못 나오는 게 있어요. 실제로 개입이 나왔느냐?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겁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나오면 일본은 무식하게 나올 겁니다. 일본은 다른 정책 수단이 거의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올 것인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본 예내가 계속 약세가 돼가는 거는 옌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옌 캐리 트레이드가 뭐예요? 옌 부채를 만드는 거잖아요. 옌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달러가 됐든 뭐가 됐든 포린 커런시를 사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그렇다면 옌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옌이 계속해서 약세가 되면 좋은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이자율 차이를 먹는 건데, 약세까지 되면은 이자율 차이에다가 그 옌이 약세가 된 것까지 다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렇지만 뭐 그래프에서도 조금 나오는데, 달러에는 빠질 때 항상 급하게 빠져요. 뭐 제가 좀 우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때는 조금 이렇게 살살 올라다가 빠질 때는 좀 급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항상, 항상, 항상. 이게 어떤 일이 좀 있냐면, 달러엔이 빠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레벨에 가서 어쨌거나 옌 캐리 트레이드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워낙 언와인드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옌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옌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릴 때는 좀 심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개입하고도 관계 있지만 옌 캐리 트레이드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옌 캐리 트레이드가 과연 그렇게 많은가? 뭐 금액은 누가 계산도 안 해주지만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더가 한번 언와인드 되는 신용만 나오더라도 옌이 5% 10% 빠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150 레벨도 좀 그래 보이고, 그래서 달러엔이 좀 빠질 거는 같은데, 달러엔보다 저는 원엔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뭐 안전한 건 아니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좀 바이하고 싶고, 원년 레벨 진짜 무식하니까 지금 원년 레벨이 이러니까 결국은 옌 바이 원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옌 바이는 뭐 인정해 주신다 그래도 원셀은 달러 원을 바이 하는 건데, 지금 1300 뭐 2레벨에서 1200 뭐 1300원 근처에서 지금 달러 원을 바이 하자는 건데, 글쎄요, 좀 불편하신 분도 많죠. 어, 좀 불편하죠. 달러원 지금 1295원인데, 지금 달러원 우리나라 수출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식도 좋아지면은 리스크 온 분위기로 되고,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 달러 사는 거는 난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요, 환율이라는 게 결국 이자율 차이, 그 다음에 수출입 관계, 그 다음에 그 나라 경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자금 플로우 이런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번에 사실 저 공매도 한 것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매도 금지도. 왜 자꾸 국제적인 표준하고 벗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제적 표준하고 벗어나는 게 결국 좋은 거 아니고, 그리고 그거 하는 바람에 MSCI인가? 그거는 또 물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채권, 주식 다 두 개 다 물 건너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있고, 또 주주 환원 제도 영원히 안 되고 있고, 뭐 카카오, 뭐 에코프로 계속해서 뭐 IPO 하고 있고, 그러면 시가총액은 늘어나지만 지수는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원달러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옌 바이 원셀 저거 해가지고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면 뭐 여기 한번 보시면 900에 한번 안 가겠습니까?
900 한번 가면은 지금 866까지 됐지만 그래도 35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 4%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하면 저는 900, 뭐 40, 50, 뭐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1000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옌 원을 그러니까 옌 바이 원 셀을 저는 하고 싶다 그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이거예요. 옌하고 원하는 이제 이자율 차이가 아무리 적어도 3%는 될 거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3%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옌 바이 원셀을 하면 이게 옌 캐리 트레이드의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자율 차이만큼 터지는 거예요. 한 3%좀 넘을 것 같은데 3%만 잡아도 1년 동안 들어가면 3%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면은 지금 860레벨에 3%면은 얼마입니까? 저게 1,000원이면 30원이잖아요. 3%면. 그러니까 한 35원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개월 동안이면 한 뭐 17원? 뭐 이렇게는 자동으로 터지는 거예요. 저거를 사게 되면은. 그러니까 17원 올라봐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있다가 35원 올라봐야 3%니까 뭐 30원 올라야 본전이거든요. 30원 정도 되겠네요. 30원 정도 되면은 3%면은 그러면은 3%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산이 왜 이럽니까? 1,000원일 때가 3%가 30원이니까 뭐 어쨌든 뭐 30원 근처라고 보면은 6개월 동안 15원이 올라봐야 본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가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대로 하자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닌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사고 싶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오늘 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원옌, 그러니까 옌원, 원옌이야 옌원이야 그거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옌 바이 원셀. 그래서 지금 866이었던 게 저게 900이나 1000이 되면 이제 버는 거죠. 저게 계속 내려가서 850, 800 이렇게 내려가면 터지는 거고. 그래서 하는 방법을 이제 개인이 제가 뭐 기관에 있으면 뭐 그냥 하기 너무 쉬운데 지금 개인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그냥 뭐니 해도 퓨처스거든요. 퓨처스를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우선 제 구자 보면은 제가 아까 한 2,7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벌은 거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포지션은 여기 그대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캐시로 하는 거는 완전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뭐 그 은행의 비드오파 스프레드가 너무나도 살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캐시로 한다는 거는 은행에 가서 옌을 원화로 뭐 전신환 같은 걸로 사놔도 그 비드오파 스프레드가 너무 커서 절대로 벌 수가 없고 그걸 만일에 현금으로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옌 현금 취급 수수료가 뭐 한 번에 1% 왕복 2%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ETF나 결국은 이제 선물인데 ETF는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저는 선물로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 원옌이 있습니다. 원옌이 있는데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원옌이요. 그게 원옌이 너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 원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 원예는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그런 거 거래 안 되는 거 갖고 포지션 갖고 있다가는 그 선물을 사면 이제 롤오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이베스트 구자인데 이베스트의 CME에서 달러옌 거래하는 데서 달러옌에서 옌을 바이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에서 원화를 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달러는 되게 쉬운 게 원달러는 그냥 한 계약에 10,000원이에요. 한 계약에 10,000원이니까 10,000불이요. 10,000불이니까 뭐 한 계약 사면 10,000불어치 산 거고 두 계약 사면 20,000불어치 산 거고 이런 건데 이제 CME에서 달러엔 하는 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유심히 봤더니 여러분들 이런 스크린들 많이 있으잖아요. 해외 거 하는 거. 그거 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냥 이베스트 같은 데서 여기 보면 해외 선물 옵션 이거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여기에 현재가가 있잖아요. 선물 옵션의 현재가.
현재가 이제 있어요. 현재가 누른 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여기 돋보기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통화를 봤더니 두 개가 있더라고요. 재패니즈 예인이 있고 이 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금요일 날 한번 제가 챙겨봤더니 이 미니는 재패니즈 옌의 그 노셔널이 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한데 금액이 안 크니까. 그런데 제가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형편없어 안 되겠고 요걸 해야 돼요. 요 CME 요거를 하면 돼요. 요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월물이 4개가 있잖아요. ZHMU 요거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선물은 되게 3, 6, 9, 12로 월달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달별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위클리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큰 것들은 3, 6, 9, 12로 하는데 요게 3월이 H, 6월이 M, 9월이 U, 12월이 Z입니다. 그래서 HMUZ 그건 저는 항상 외우고 있었어요. HMUZ 내가 뭐라고 외웠더라? 휴먼 유젯이라고 외웠던가? 하여간 어떻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월 달 거잖아요. 12월 달 거 별로 안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를 한다면 12월 달 거 할 게 아니라 12월 달은 지금 12월 18일이 지금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8일이면 언제요? 내일인가? 날짜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해외 선물에서 여기서 여기 요거 3월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도대체 이 숫자들이 뭐 하는 소리인지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 봐서 헷갈리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달러엔이 지금 한 150주마니까 그거를 거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150엔인데 이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1엔이면 그러니까 엔을 상품으로 보고 1엔이면 달러를 얼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강 이 숫자가 6,800 얼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아닌가 여기서 했나? 네. 한번 보세요. 지금 150달러엔이 150쯤 잡으면 이거를 1 나누기 150을 하면 0.006667이 돼요. 여기다가 숫자를 뭐 제가 100만을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666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600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1예인이 몇 달러냐? 그러면 0.006달러잖아요. 거기다가 100만을 곱해놓은 거예요. 그게 6666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한 계약을 하면 얼마만큼 계약을 하는 거냐? 그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퓨처스 설명할 때 이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요. 승수. 그 승수를 그냥 여기다 곱하면 됩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은. 그런데 해외 거를 보면 다 승수라는 멀티플라이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호가 단위가 0.5예요. 그러니까 6865 그 다음에 6865.05 6865.5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호가 단위가 최소 가격 변동액이니까 이게 미국식으로 하면 멀티플라이어는 무조건 소수점 앞 첫 번째 자리거든요. 그럼 멀티플라이어는 이걸로 보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 13이란 뜻이에요. 0.5 움직일 때 달러 가치로 6.25니까 기준 통화가 US 달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1이 움직이면은 6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13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뒤가 맞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6,666에 지금 13을 곱하잖아요. 6,000 여기다 지금 요 가격에다가 제가 한번 곱해봤어요. 제가 이거 곱해봤네요. 6,666에다가 지금 멀티플라이에 13을 곱하면 86,666이 나와요. 이게 달러 노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 컨트랙트 사면은 86,000불어치 달러엔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내가 150에서 내가 달러엔 1% 내가 저기다 투기를 했는데 1%에서 남았어요. 그러면 148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지금 요 금액을 투자한 거잖아요. 86,000불. 거기다가 1%를 먹었으니까 한 866불 정도 벌은 거잖아요. 1% 움직인 거니까. 150, 제가 86,000불을 해서 1%를 벌면은 867불쯤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1%가 변했으면 지금 6,666이 6,734가 됐을 거예요. 1.1%가 변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노셔널이 맞는 거예요. 뭐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거의 노셔널은 87,000불 정도 되는 퓨처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옌 바이 원 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옌 바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옌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옌 상품이고 달러 텀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옌을 사고 싶으니까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살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 숫자가 커지면은 뭐 달러엔 150, 149 그러면 달러가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제가 옌 바이 달러 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한 계약을 사면은 8,700불어치 산 거니까 똑같이 원달러 퓨처스에서 제가 달러 원을 87,000불어치 해야 되니까 8.7 계약을 해야 되는데 8.7 계약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계약을 하든지 또는 9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9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옌 바이 원 셀이니까 원 셀 달러 바이니까 사야죠. 그러니까 저 퓨처스에도 CME 퓨처스에도 사야 되고 KRX 퓨처스에도 사야 돼요. 저기서는 한 계약 사고 한국에서는 9계약 산다.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시장이 안 열려져서 그런데 다음 주에 적당한 날짜에 제가 뭐 87,000불이면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움직이면은 870불 터지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860에 샀다가 재수 더럽게 없어갖고 800이 되면 뭐 10%를 터지면은 뭐 87,000불에 10%니까 한 8,700불? 한 1,000만 원 정도 터지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는 제가 견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계약만 그러니까 CME 기준으로 한 계약 우리 기준으로 9계약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한번 하고 그러고 나면은 마진 같은 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게 시스템에서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쫓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 하나 있는데요. 원달러 퓨처스 우리나라 거는 면세예요. 돈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그 CME에서 가는 달러엔 퓨처스 저거는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안 낼 것 같아요. 아마도 안 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 한번 해줘 보시죠. 저도 다음 주에 한번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옌원을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옌바이 원셀을 지금 하고 싶어 하고요. 뭐 그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퓨처스로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코스트가 거의 제로 같아요. 만일에 텍스가 완전히 없으면 텍스도 하나도 없죠. 이거 저기 해외 선물 거래하는 것도 수수료 진짜 완전히 너무너무 싸요. 그리고 원달러는 더 싸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비드 오파 스프레드 없어요. 스프레드도 없어요. 제가 비드나 오파를 내는 거잖아요. 이 스크린에서.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네트로 다 버는 겁니다. 뭐 물론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옌원 레벨이 옌원이라고 해야 될지 원옌이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달러 옌, 유로 달러 이런 식으로 중심이 되는 커런시를 먼저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달러 원이 맞는 거거든요. 옌 원이 맞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다 원달러 원옌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저마저 헷갈리고 있는데 저는 원래 국제 표준대로 하겠습니다. 옌 원을 사서 옌 강세가 원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트레이딩을 한번 다음 주에 얹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조금 소홀히 해서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방송도 다시 이제 나가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그 연합뉴스 경제 TV 있죠. 거기에 나가서 1시간 정도 나갈 것 같고, 곽도기 씨 그분이 사회 보는데 거기 나가서 잠깐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그 중계하던 제가 계속 하던 그 저 연합뉴스 경제 TV 제가 MC 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에 한 25분 30분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나가고, 주로 이번 주 나가면 저는 원옌 이 환율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좀 찾아뵙고 또 아이디어 있는 대로 또 마켓 업데이트 잘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라이브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제가 정신 차리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